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주말 동안 내린 비의 영향으로 공기가 청정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8도가량 높겠지만 오늘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다소 낮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 동안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공기가 청정해졌습니다. 다만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코앞으로 다가왔던 봄이 멀어진 것만 같았는데요.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기의 질이 좋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8도가량 높겠지만 구름의 양이 많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곳곳에 비가 내렸는데요. 낮 동안에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밤 늦게부터는 다시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4도, 영덕 15도, 포항과 경주가 1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밤 늦게부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의 하늘은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동해 먼바다에는 곳곳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고요. 금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암 송시열이 포항 장기로 유배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행적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송시열이 장기에 거주한 실제 행적을 서술한 하나뿐인 기록이 극적으로 발견돼 완역본으로 출간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송시열의 유배지 생활을 기록한 우암 선생 장기 적거 실기가 완역됐습니다. 우암의 학문과 정치 사상을 담은 책은 많지만 그의 유배지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 책의 출간이 의미를 더합니다. 1816자 기록에는 당시 장기현 주민들이 음력 섣달 금음에 제사 지내던 것을 우암 선생이 정월 초하루에 지내도록 풍습을 계도한 일화 등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가시 울타리가 쳐져 있거든요. 자신도 그 울타리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죄인으로서 스스로 근신하고자 하는 우암 선생의 어떤 그런 성격, 또 선비정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과정은 극적입니다. 송시열은 예송 논쟁으로 삭출돼 1675년부터 4년 동안 포항 장기에 유배됩니다. 46년 뒤 지평 관직이던 이유가 포항 연일연의 유배와 송시열의 유배 행적을 청문해 우암 선생 장기 적거 실기를 집필합니다. 이 기록은 우암에게 현재 장기 초등학교 교정인 곳에 거주지를 제공한 오도전의 후손이 보관하다 분실했고 분실되기 전 장기 지역 향토 사학자가 복사해 20년 만에 위덕대 신 교수에게 전달돼 완역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적어 번역한다는 얘기는 상상도 안 가고 이걸 어떻게 어디서 부탁해서 번역을 해야 많은 사람에게 알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예산이 없어 출간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은 장기 면장이 사재를 털어 120권을 냈습니다. 3월 22일 날 유배촌 개관식을 마쳐 찾아오시는 내빈들께 한 권 한 권씩 선물할 예정이고 향토 사학자의 열정과 지역대학 교수의 재능 기부, 한 공무원의 흔쾌한 출연으로 소실될 뻔한 조상의 기록이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유흥주점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5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일 새벽 4시쯤 포항시 북구 한 유흥주점 앞에서 30대 종업원 전모 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병원 치료 도중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사건 전날 밤 술집을 찾아 술을 마셨으며 술집에서 나온 후 2-3시간 뒤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예년보다 이르게 묘목시장을 찾는 발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 강추위와 가뭄 등으로 과수나무 묘목 생산이 줄어 올해는 묘목값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성나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시 봉연면에 있는 묘목 농원입니다. 과수 저장고가 어린 나무로 가득합니다. 가장 많이 찾는 사과나무부터 인기 있는 자두와 복숭아, 그리고 배와 매실나무 등 없는 게 없습니다. 최근 날이 풀리면서 과일나무를 심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제 봄도 되고 해서 사과나무 묘목을 좀 사러 왔습니다. 그래도 영주가 그 묘목에 대한 역사가 아주 깊고 또 생산도 많이 하니까 제가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 사과나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묘목값이 올랐습니다. 자두는 한 그루에 10,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복숭아는 5,000원에서 6,000원 선으로 20%, 매실도 소폭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껍질째 먹는 포도 샤인 머스켓은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지만 공급 물량이 달려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유실수 묘목값이 오른 것은 재작년 한파와 지난해 봄가뭄이 겹치면서 묘목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모종이 이제 사과 위주로 나가는데요. 주로 이제 작년에 이제 그 가을값이 좋은 이제 홍로종, 중생종 위주로 많이 나가고.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는 다음 주부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묘목값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울산에서 올해 첫 나무 심기를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산림 570여 헥타르에 162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수종과 헛개나무와 호두나무 등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는 수종을 많이 심습니다. 또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시나무와 백합나무 등을 심은 미세먼지 저감 숲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기 위한 독립의 횃불이 어제 영덕군 영해면에 도착했습니다. 영해에서는 경북 지역 최대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당시 현장에서는 일본군이 쏜 총탄에 맞아 8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의 횃불이 영덕에 도착했습니다. 영해 주민들은 100년 전 이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복을 차려입고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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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횃불은 봉송 주자들에 의해 1.4km를 더 달려 영해 3.18 만세운동 기념탑 앞 무대에 설치된 점화대로 옮겨졌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분연이 일어났던 당시의 상황을 담은 주제 공연이 펼쳐지자 행사장 분위기는 숙연해집니다. 100년 전 3월 18일 영해장터에서는 경북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영덕 영해와 창수, 병곡 지역 주민 3,000여 명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 대항 독립만세를 외쳤고 당시 현장에서 8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차별 난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8명이 죽었어요. 순직을 했어요. 그다음에 16명이 중상을 입고 나머지 수십 명이 참 다치고. 서울과 안동을 거쳐 이곳 영덕에 도착한 독립의 횃불은 울산과 부산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독립유공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요. 그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생각하는 그런 뜻깊은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왼손으로 일제에 항거했던 지역의 독립투사들. 고귀한 희생정신과 숭고한 애국심 앞에서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 택시요금이 오는 3월 23일부터 12.5% 인상됩니다. 기본요금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주행요금은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됐으며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지금과 같습니다.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 20% 심야 할증 요금이 부과되고 택시를 호출해 이용하는 경우 1회당 1,000원의 호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20세기 초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가두 시위를 벌인 일이 계기가 됐는데요. 경주에서는 111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과 저임금 문제를 알리는 행사를 열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대 64 웬 말이냐?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하라! 평소 6시 넘어야 퇴근하던 여성 수십여 명이 오후 3시 전에 퇴근해 경주역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여성들의 고질적인 저임금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오후 3시에 일을 마치는 3시 조기 퇴근 시위에 참여한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남성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의 임금은 63%에 불과해 남녀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이 격차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변화 없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성에 비해 3분의 2 수준인 임금 수준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오후 3시까지만 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경주에서도 실제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대체로 비정규직이고 최저임금을 겨우 받고 있으며 하청 노동과 경력 단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불거진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 채용 성차별 문제 등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조직 문화의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사실 인적이나 지연 학연 이런 게 더 많이 얽혀 있어서 성폭력의 문제, 성희롱의 문제가 있어서 사업장에서 잘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게 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드러나고. 이번 행사에는 경주 지역 10개 시민단체가 참여했고 서울 광화문 등 전국 각지는 물론 앞서 대구에서도 관련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성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지역에서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과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1990년 창단돼 다양한 장르의 합창 음악을 공연해온 포항시립합창단이 제8대 상임 지휘자를 맞았는데요. 첫 연주회는 포항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100년 전 포항에서 울려 퍼졌던 만세운동이 웅장한 화음으로 울려 퍼집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국립합창단의 초연곡에 포항 이야기를 더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국악기가 호흡을 맞추는 무대에서는 판소리와 합창이 어우러져 이색적인 공연이 될 전망입니다. 국악의 트레디셔널한 아주 전통적인 기법들을 갖다 사용하면서 그걸 서양적으로 잘 믹스해서 대단히 새롭고 흥미롭고 세계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항시립합창단의 장윤정 신임 지휘자는 국내 6개 합창단을 창단하며 다수의 창작곡들도 초연해 주목받았습니다. 앞으로 포항에서는 시민과 공감하는 무대, 지역의 특색을 담은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듣고 싶은 노래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공유하고 싶은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런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오는 14일 열리는 취임 연주회에서는 창작 칸타타와 함께 목련화 등 4곡의 봄 노래도 들려줍니다. 이어서 전시 소식입니다. 경주 솔거미술관에서는 중견작가 4인을 초대한 특별기획전 전통에 묻다가 열리고 있고 한복 전문가와 도예가가 만난 한복 입은 달 항아리전이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개막합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포항 지진과 지열 발전의 연관성을 분석한 정부 조사연구단이 오는 20일 서울에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 국내외 지질학 전문가 16명으로 정부 조사연구단을 구성했으며 지난 1여년 동안 지열발전소가 지진에 미친 영향을 연구 분석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포항에서는 대규모 반발이나 소송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한지질학회는 포항 대표 2명에게만 공문을 보내고 발표도 서울에서 해 포항 시민들의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어제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K리그 2019 홈 개막전에서 상주 상무에 1대2로 져 2연패에 빠졌습니다. 포항은 전반 4분 새로 영입한 용병 데이비드의 페널티킥골로 앞서 나갔지만 전반 14분과 후반 11분 상주 스트라이커 송시우에게 연속골을 내주며 1대2로 졌습니다. 주말 동안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공기가 청정해졌습니다. 다만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코앞으로 다가왔던 봄이 멀어진 것만 같았는데요.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기의 질이 좋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8도가량 높겠지만 구름의 양이 많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곳곳에 비가 내렸는데요. 낮 동안에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밤 늦게부터는 다시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4도, 영덕 15도, 포항과 경주가 1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밤 늦게부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의 하늘은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동해 먼바다에는 곳곳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고요. 금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